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 체제로 개편이 됐습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친박좌장 서창원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렸는데요. 집권당의 자생력 확보를 내건 김 대표가 서 의원을 제친 데 담긴 의미는 명확합니다. 청와대만 바라보는 청바라기 정당에서 벗어나라는 요구일 텐데요. 힘이 커지면 책임도 무거워지죠. 여당의 자생력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 관점으로 정치를 바라볼 때 싹 틔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시작하지요.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그거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유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무늬만 특별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 본청 앞에서 밤샘 노숙농성을 하던 세월호 가족들이 꽁꽁 닫힌 국회를 참다 못해서 특단의 조치로 단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회는 오는 17일 제66주년 재헌절을 계기로 열린 국회를 선포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 무슨 기괴한 코미디란 말입니까? 열린 국회 선포식을 갖고 열린 음악회까지 유치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시급하게 풀어내야 할 가장 심각한 현안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두 눈을 감고 참다 못해 국회까지 찾아온 가족들은 길바닥에 방치하고 냉대하면서 도대체 무슨 염치로 열린 국회를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에게서 누구를 지키겠다는 심산인지는 모르겠으나 국회 안에까지 들어와 빽빽하게 늘어선 전경버스, 전투경찰 대우를 눈앞에 두고 열린 국회라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이 곧 국민들의 심정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반인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국회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한가롭게 열린 국회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 거꾸로 존립 근거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임을 똑똑히 직시해야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지요. 희생자 가족들은 특별법을 통해서 세월호 침몰 원인과 늑장 구조 의혹 등을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가족 대책위가 특별법 제정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3자 협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은 이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조사위원회 안에 검사 등을 둬서 조사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여당은 수사권 대신에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희생자 가족들 오늘 특별법 서명운동에 참여한 350만 명의 명단을 국회에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의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치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7시 7분입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계속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2강 구도로 당권 경쟁을 격하게 펼쳤던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네, 결국 김무성 대표 체제가 됐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요? 예상은 2강 구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예. 애초에는 이제 박빙의 정말 양대 구도, 서청원 후보와 이제 김무성 후보의 격돌이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50%의 확률로 이제 예측이 가능했었죠. 예. 다만 이제 누구냐 하는 게 이제 최종 순간까지 중요했던 건데요. 아마 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당위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가 되는 것이 향후 전국에 어떤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어떤 서 있는 스탠스에 따라서 좀 다른 관측들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이게 김무성 의원 캠프 쪽에서 만들어냈던 프레임은 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결이다. 미래 권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깔고 있었죠. 예. 어제 밤에 저는 이제 SNS에서는 또 재밌는 여론을 읽었는데 좀 이제 막말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찌라시가 찻대기를 이겼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예. 결국은 누가 되느냐 이거 중요하긴 합니다만 새누리당을 바꾸자. 새누리당을 바꾸겠다. 또 이 야당의 대표들이 축하를 보내면서 새누리당을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은 한번 어제 최고위원 선출까지 같이 있었는데 면면을 본다면 김무성 이제 당권을 잡은 대표 체제, 그 다음에 이제 2위 서청원 이제 의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김태호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예. 네 번째로 이제 이인재 의원이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 전체 9명 후보 중에 유일 여성 후보기도 한 김을동 의원이 됐어요. 이 5명의 최고위원 외에 이제 4명이 더 최고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2명은 이제 새로운 당권을 잡은 대표가 지명을 하는 최고위원입니다. 당연히 이제 김무성 의원이 측근을 지명을 하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당연직으로 원내대표, 이완구 원내대표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당의장, 정책위 의장, 이렇게 이제 9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새로운 인물들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여권 인사 중에서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인물들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 여기서 사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선하다, 새롭다, 또는 뭔가 좀 이제 이 미래의 희망이 기약이 된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다만 이제 어떤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것이냐면, 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우리가 집권 여당이라고 지칭을 할 때 이 여당도 이제는 친박 구도가 아니고 반박, 비박 혹은 비주류 구도로 바뀌었다. 조금 전에 쭉 이제 나열해드린 최고위원 중에서 사실은 서청원 이 후보, 2위를 한 서청원 이제 후보를 빼고는 이 좀 친박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배제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홍문종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5위권에 들지 못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탈락을 했다.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지점입니다. 앞으로 이제 당청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 당청 관계는 황우여 대표 체제에서의 수직적 관계, 목소리를 낮추고 그냥 이제 청와대와 정부의 이야기를 듣거나 방탄하거나 혹은 이제 그냥 재반복하는 그런 수준에선 벗어나고 차기 대권을 강력하게 노리고 있는 이 김무성 대표가 당청 관계에서 필요하다면 각을 세우고 이제 대립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관측들이 많아서 상호 긴장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어제 그냥 이 전당대회를 저는 라이브로 보면서 6시가 넘어서 김무성 대표가 선출 확정이 되고 이 대표 수락 연설을 할 때 강한 권력 의지, 강한 욕망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어디 정치 성향을 떠나서 동물의 세계를 보는 것 같다. 강한 욕망과 의지를 사자에 포효하는 모습처럼 쏟아내는구나. 마지막에는 이제 새누리당 만세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매듭을 지었는데요. 예.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당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 전당대회가 끝났고 대표 체제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2주 후로 730 재보선이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 여야 구도와 전망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 이제 뭐 정치 행사, 이벤트들이 이제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7.4 이 전당대회는 어쨌든 여당 안의 잔치, 여당의 리그였다고 본다면 사실은 여야 격돌은 이제 730 재보선으로 예측이 되고요. 6.4 지방선거에서의 뭐 무승부로 이제 상호 인정한 선거 이후에 왜 무승부가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야권은 정권 심판론이었고 여권은 이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구도였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박근혜 정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와 박근혜 정부 심판하자 이게 이제 충돌을 했는데 무승부라고 하는 이제 그 아슬아슬한 휴전 상황이 됐던 거죠. 이게 730에서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핵심에는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사건이 놓여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미니 총선이라고 부르는 이 재보선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 일시적으로 과반 의석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야권 이 의원들이 채우게 된다면 과반을 이제 뺏기고 잃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박빙의 이제 이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이 박근혜 정부가 힘을 쓰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여기 향후 정국에서 매우 중요한데 제가 좀 안타까운 지점은 뭐냐 하면 여권은 명백하게 과반을 유지하자. 내석만 확보하면 됩니다. 최소한. 하지만 이제 뭐 또 체면이 있으니까 그 이상 약진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야권은 이 기회에 과반을 저지하자라고 하는 목표로 달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야권에서는 그러려면 이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뭐 야권 연대나 단일화도 필요하고요. 지역적으로는 정말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안철수 공동대표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재보선에서 야권은 5곳만 확보해도 참 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겸손의 표현이냐 혹은 엄살이냐 뭐 이런 진단들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여권의 질주를 보면요 야권은 더 필사적으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어제 뭐 브라질 월드컵이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저 브라질이 이 독일에게 7대1로 대패하는 것을 보고 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와 싸우면서는 어쨌든 남미 강호, 유럽 강호 아주 비슷비슷한 힘의 균형을 이루다가 마지막 한 골로 이제 이기고 지구가 갈렸는데 이 경기를 하는 플레이어라고 하는 쪽이 한쪽이 정말 필사의 싸움을 하면 다른 쪽도 거의 이제 맞대응하는 힘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은요 마치 평론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평론가. 네, 뭐 지금 뭐 여권이 어떻다, 전국이 어떻다, 대통령이 어떻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선수로 싸워야 되는 이제 이 게임판에서는 매우 몸을 사리는 모습, 전략이 없는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전략공천 내홍이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여권에는 마구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서 야권 지지자 내부에서도 갸우뚱하게 만드는 전략공천이 계속 6.4 지방선거 이후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손보지 않는다면 이게 뭐 우리가 브라질에서 정말 이 성과 내지 못하고 돌아온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뭐 축구 대표팀, 뭐 홍명보 감독 사임, 또 뭐 허정무 이 부회장 사임했는데요. 정치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하고 투지를 빨리 키우고 그에 부응하는 전략을 내고 선수들을 수습해서 단합된 팀의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이길까 말까 한 거 아닌가. 그래야 또 유권자들, 국민들이 야권에 신뢰를 주고 표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좀 뭔가 빨리 수습 방안을 기다려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많이 답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6.4 지방선거의 리턴 매치라면은 그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야당의 약진이 예상돼야 하는데 그 생각만큼 그렇지 않단 말이죠. 국민적 반응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야권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졌던 6.4 지방선거를 흘려보냈고 이번에 사실은 그 말씀하신 세월호 참사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죠. 지금 이제 국회 광화문에서 단식하시면서 유가족들이 농성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 또 10시 반에는 국회에 약 350만 명의 국민이 서명한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하는
이 서명들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 유가족과 가족대책위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진실만이라도 밝혀주세요 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여야가 지금 국조특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물론 좀 여권의 브레이크가 좀 강해서 여러 가지 난항이 있고요. 그렇다고 또 야권도 굉장히 날쌔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어찌 보면은 야권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져 있는 선거. 어찌 보면은 그냥 또 이 재보선 뭐 몇 석 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15석이라고 하는 이 제법 적지 않은 규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선거에 어찌 보면 전국을 흔들 수 있는 이 판을 왜 이렇게 야당은 계속 유실하고 있는가. 예. 안타까운 대목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다면 지금은 일단 세월호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세월호에 집중. 이게 야당의 어떤 전략 문제보다는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혹은 국가를 불신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그 무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청와대도 대개조하겠다 그랬다가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조금 특이할 지점은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이제 여야 회담, 대통령과의 이제 그 면담 이후에 국가 혁신이라는 말로 바꿨더라고요. 예. 그런 레토릭에 있어서는 여권이 굉장히 빠릅니다. 대응이 빠르고 그리고 국가 혁신을 지금 정부도 주창하고 있고 뭐 여야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국가 혁신의 변화의 기류를 여당은 여당 내부에 갇혀 있는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야권에서 진정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주도하거나 최소한 촉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목소리가 약하니까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만 이 뜨거운 여름에 고생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최소한 야권은 그들의 편에 정말 밀착돼서 그들의 소리를 더 확장시키고 국민들의 뜻을 이제 모아내야 하는데 그 부분의 역할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향후 전국을 야권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세월호를 빨리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잘 해결하는 것에 역할을 한다면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지 않겠습니까? 예. 세월호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지겹다라고 하는 국민이든 혹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다. 우리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반드시 조치해야 할 것을 조치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든 여기에는 좀 다 합의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어제 뉴스를 또 보니까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이렇게 유가족들은 계속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것이 먼저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정쟁을 돌파하고 본질을 회복할 대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질, 정쟁이 아니다. 이것은 본질이다. 이 사건 자체와 이 해결 과정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죠. 세월호 참사가 났던 날 그 대다수의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학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의 본질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그날 이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기성정치는 계속 잊어라 얘기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 특별법만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누가 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유가족은 당연히 이것을 지역적으로 뭐 보상, 배상의 문제라든가 아주 좀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혹은 생존자 학생들이나 혹은 유가족, 형제 자매들을 대학에 특례 입학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지역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 유가족의 입장이 마치 어떤 부수적인 것에 있는 양.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진상을 가감없이 밝히고 처벌의 대상이 드러난다면 명확하게 그것을 처벌해달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분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요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야 그리고 이제 유가족의 특별법 안들이 조금 다른데요. 기간만 해도 우선 여권은 6개월로 정하자. 야당은 1년으로 가자. 유가족은 2년으로 가자. 2년도 지금 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2년여 전에 침몰했던 배, 유명한 이제 세계적인 초호화 여객선이 있거든요. 예. 이제부터 인양에 들어가서 2년 만에 인양에 들어가서
2조 원의 비용을 이제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이제 이 많은 관심들이 몰리고 있는데 지금 이 세월호 얼마 됐습니까? 오늘이 91일째거든요. 7월 24일 되면 이제 딱 100일이 되는데 예. 이제 3개월 남짓되는 과정에 벌써 잊어버리고 있고 앞으로 이 특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자, 뭐 1년으로 제한하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2년 해주면 어떻고 3년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야권은 조금 낮고 여권은 더 박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빨리 좀 잊기 위한 노력에 돌입한 것이다라고 하는 꼼수들이 보여져서 예. 결국 말씀하신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4월 16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때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고 얼마큼 이제 이 국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국가를 함께 국민들하고 욕했습니까? 실체 없이. 근데 이제는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도 무능해요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하지만 그들은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든 정부든 청와대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눈물의 대국민 담화를 스스로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되겠죠. 그때는 최종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얘기를 해놓고요. 최근에는 이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가서 발언할 때는 여전히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왜 최종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고 그랬겠어요? 이 자체가 이미 말 자체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술수에 우리 국민들이 말려들지 않을 것을 깨닫고 다시 본질과 초심을 회복하라고 일가를 해야 되겠죠. 우리 예. 모두가. 아무튼 그 여야 의원 모두 본인들이 했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가 뉴스 또 다른 걸 살펴보니까 눈길을 끄는 게 1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제 2년 구형받은 공범들도 있고 그런데 예. 지금 이 사건이 이 뉴스가 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좀 가려진 측면이 있어서 예. 오늘이라도 이 청취자분들이 많이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야기는 게이트 수준으로 나오고 있지만 흐지부지 묻히고 있는 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1년 넘은 사건인데요. 이거 재고소가 됐거든요. 예. 근데 요 부분의 흐름 추이도 지금 봐야 되는데 이제 김형식 서울시의원 이 유력자 살인 교사 때문에 묻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된다고 해요. 통일준비위원회요? 네. 예. 이제 통일 대박론에 이어서 4월에 가려고 했지만 지금 한 3개월에 늦어졌는데 이게 이 위원장이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이 6일째 통일부 장관으로 돼 있는데 예.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잘 봐야 되겠고요. 예. 당장 이번 주에 어제는 또 북한이 장사포를 배겨봐야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시끌시끌한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7일에 또 북한에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내겠다. 요거 남북 실무 접촉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주간이 역사적으로 보면 1985년도에 70년대 이후로 최초로 남북 적십자가 이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남북 관계 제대로 풀어가는지, 통일준비위가 또 빛 좋은 개살구인지, 본질을 추구하는 이제 이 조직이 될 것인지 국민들이 다 감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죠. 예. 어제 전당대회 때문에 아마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이 인사 그 청문회 열렸던 것에 대한 보고서 채택 시한, 보고서를 보고해야 하는 채택 시한이 어제로 지나버렸고요. 오늘부터는 대통령이 임명하면 장관들은 그냥 강행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최소한 김명수, 정성근 두 후보자는 이 여권에서조차도 부적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청와대에 이제 결심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종섭 이 안행부 장관 후보까지도 야권은 부적격이다라고 이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 청와대가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청와대가 독선으로 계속 질주하는 것인지 지난주에 이제 여야 원내 지도부와 회담한 이후에 좀 소통과 유화 정책에 신경을 쓰는 것인지 한번 좀 기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볼 뉴스가 많네요. 예, 챙겨봐야 될 뉴스거리들이 많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가레이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지요.